태어난 지 2달밖에 안 된 아들을 때려서 숨지게 한 20대 아빠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아들을 때린 이유가요, 충격적이게도 온라인 게임 때문이었습니다. 참 서럽기도 하고 비정하기도 하네요. 네, 울산지방검찰청이 최근 재판에 넘긴 사건인데요. 생후 2개월이면 뭐 의사표현은 뭐 말할 것도 없고 혼자 뭐 기기도 어려운 그런 아주 어린 아기인데, 글쎄요, 지난 1월 18일 새벽 2시쯤 일어난 일입니다. 생후 2개월 난 자신의 아이가 깨어나서 우는 바람에 네. 휴대전화 게임을 하는데 방해가 된다면서 주먹으로 3차례나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29살 난 아빠가 구속돼서 재판에 넘겨진 겁니다. 아동학대 그리고 아동학대 치사 혐의가 적용됐는데 아이의 머리뼈가 골절이 되고 뇌출혈 증세까지 나타났어요. 상당히 많이 병원으로 때렸네요. 옮겨졌지만 이틀 뒤에 숨졌는데요. 이 비정한 아빠 처음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싱크대에서 아이를 실수로 떨어뜨렸다 이런 식으로 진술을 하기도 했습니다.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말이 거짓말인 네. 거잖아요. 어떻게 밝혀지게 된 건가요? 일단은요, 기본적으로 외관으로도 가능해요. 이 낙상에 의해서 상처가 난 것과 외력의 어떤 타력에 의해서 골절이 생기는 건 그건 누구라도 구분할 수 있고요. 예. 그 다음에 이 아이 같은 경우는 보니까 이 온몸에 멍이 있었어요. 그러면 이건 학대의 명백한 정황이거든요. 게다가 부검을 해보니까 사실 그 갈비뼈가 부러져 있는 그 늑골 골절까지 나왔거든요. 그래서 학대의 흔적 같은 거는 뭐 차고도 넘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거짓말이 밝혀지지 않았으면은 단순히 이제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이 될 뻔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동학대 치사잖아요. 혐의가 어느 정도 형량이 다른 건가요? 그냥 만약에 아동 학대 치사가 인정이 된다면요. 학대 치사가 인정이 된다면은 이거는 뭐 살인죄하고 법정형이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.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이 돼 있거든요. 예. 이게 왜 그러냐면은 과거에 왜 2014년에 울산 칠곡 계모의 의붓딸 살해 사건 기억나시죠? 그때 이게 미필적 고의가 과연 있었느냐와 관련해가지고는 살인죄가 적용이 안 되고 법원에서 이걸 단순히 상해치사로 파악을 해가지고는 뭐 15년, 10년밖에 선고가 안 됐어요. 그래가지고는 이거 이래서는 안 되겠다. 아동학대의 경우에는 좀 가중처벌을 하자. 그래가지고는 그 이후에 아동학대 그 특례법이 마련이 되고 여기서 아동학대 치사의 경우에는 살인죄와 맞먹는 그런 선고를 할 수 있도록 법정형이 규정이 돼 있거든요. 그래서 학대치사가 인정이 된다면은 크게 20년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한 그런 사안이죠. 그렇군요. 이제 막 태어난 아이입니다. 단지 60일밖에 안 됐어요. 사실 태어나자마자 보기도 아까운, 만지기도 아까운 아이였을 텐데 어떻게 게임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아이를 때리나요? 정말 이해가 안 돼요. 모친 같은 경우는 영아 살해의 심리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건 부친이거든요. 아빠가 때렸죠. 예, 그런데 이 사람이 좀 독특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게임 아이템을 거래하면서 수익을 내는 방식으로 생계를 이어갔고 사실 그 부분 때문에 6대를 놓고 계속 그걸 돌려야 되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. 네. 물론 이건 변명일 뿐입니다. 왜냐하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 자기 양육책임은 분명히 존재하는 건데 그렇죠.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양육에 대한 어떤 부담을 핑계를 대고 있지만은 그 부분은 전적으로 핑계일 뿐입니다.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예. 저렇게 열심히 해갖고서는 돈을 벌려고 하는 이유가 가족들과 행복하게 하기 위한 거잖아요. 그런데 생후 2달이라면 글쎄요, 이거 의사표현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아직 긴 잠을 잘 시기가 아니라 그렇게 한두 시간 사이마다 깨고 울고 하는 게 너무 당연한데 그렇다고 아이를 죽을 때까지 이렇게 폭행을 가했다는 거 정말 아빠로서는 실격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학대는 습관적입니다. 습관적이고 부모에 의한 학대의 가장 첫 번째 이유가 양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배우지 못했고 아직 습득이 못한 사람들이 가장 먼저 들어가고요. 네. 그것이 반복될수록 학대의 수준이 높아진다고 얘기를 합니다. 그런데 위원님, 대체 네. 아빠가 이렇게 학대를 할 동안 엄마는 뭘 했던 거예요? 그 당시에 아이를 그 주먹으로 구타해서 어떻게 보면 살해한 거나 마찬가지인데요. 그럴 때 엄마는 잠을 자고 있었다고 해요. 잠을 자요?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엄마가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이전에도 이미 아이의 온몸에 멍이 들어 있었고 사실 이제 우리가 여기 표현은 안 하지만 아이의 갈비뼈가 이 골절된 거는 사실 압박골절 이게 온 이유는 아이가 떠든다고 하체하고 상처를 묶어뒀었단 말이에요. 결박해 놓고 그 과정에서 이 갈비뼈가 골절이 됐었거든요. 네.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마가 모를 수가 없죠. 그렇죠. 예, 그러니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학대는 엄마도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거죠. 이 책임은 사실은
부친보다는 모친한테 있는 겁니다. 왜냐하면 모친이 보호해주지 않기 때문에 부친이 그 학대 수준이 높아지는 형태가 되거든요. 방임했기 방조했다는 때문에. 거죠. 방조죠. 방조지만 이건 적극적 방조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은 영아 살해의 핵심적인 심리일 것 같습니다. 부부가 똑같은 것 같아요. 그럼요. 아이에 대한 네. 사랑은 없고 오로지 게임이 중요했던 것 같은데 사실 아빠 같은 경우는 이 정도면 게임 중독 아니겠어요? 그러니까 게임 중독이 사실은 들어갈 수 있는 거죠. 왜냐하면 게임 중독이라는 것은 거기서 시선을 못 뗍니다. 못 떼기 때문에 그것을 방해하는 어떤 행태라든가 소리라든가 어떤 움직임을 굉장히 싫어하고 공격적으로 변합니다. 그게 바로 게임 중독이거든요. 물론 뭐 이번 그 학대 치사 사건의 원인이 뭐 게임 중독 때문이다 아직 단정할 수는 없는 그건 상황입니다. 아니죠. 예. 하지만 뭐 게임도 이제 도박처럼 중독이 되면 일상생활에 뭐 조절력을 잃을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는 나오고 있거든요. 그래서 뭐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뭐 지정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근데 이제 사실 또 게임이 어린이들의 교육이라든지 뭐 치매 노인 치료라든지 좋은 목적으로도 많이 사용될 수가 있거든요. 근데 어쨌든 이 우리나라 어린이들도 참 이런 식의 게임을 많이 접하는데 예. 몰입도라든지 뭐 게임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좀 행동이나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 부분에 대한 연구는 좀 치밀하게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. 예. 또 비정한 아빠에게 어떤 엄벌이 내려질지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